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2년 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이 21대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청원에 나섰습니다. 청원 성립 요건인 5만 명은 달성했지만 유가족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청원 마감일인 오는 14일까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카페 입구에 호소문이 붙었습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12살 도현군 가족이 만들었습니다. 유가족은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결함 입증을 책임지는 이른바 도현이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강릉뿐 아니라 속초 동해 지역 카페와 식당 등에 200여 장이 붙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전부 가족 같은 사람들이 다쳤기 때문에 또 잘못됐기 때문에 항상 안타까운 마음은 갖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제가 적극적으로. 강릉 택시 처녀대에도 같은 호소문이 붙었습니다. 많은 시민의 도움 속에 유가족이 올린 국민동의 청원에 13일 만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청원 성립 요건을 달성했습니다. 유가족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글을 올렸고 5만 명이 동의하면서 개정안 논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지만 계류를 거듭하다 결국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외면되거나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분들이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도현이법 법안을 바탕으로 이달 안에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제적 기준에 봤을 때는 또 이것이 통과됐을 때 오히려 대한민국 여러 기업과 그다음에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반드시 통과시켜서. 지난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이번 22대 국회에서 빛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6월 달 강원도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오른 66%를 기록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6월 달 강원도 고용 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는 87만 5천 명으로 변동이 없었는데 사업가 개인, 공공서비스업 취업자가 2만 명 늘었습니다. 반면 관광업과 관련이 높은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가 2만 2천 명 줄면서 10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약수로 유명한 춘천 추곡 약수터 인근에서 이달 초 한 여성이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약수터에는 경관공사가 한창이었는데요. 사고가 난 이후에야 춘천시는 약수터를 전면 통제한다는 안전 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춘천 추곡 약수터입니다. 이곳 약수가 위장병에 좋다고 알려져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이 약수터를 찾았던 60대 여성이 추락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여성이 앉아있던 바닥의 구조물이 갑자기 꺼지면서 2m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겁니다. 팔이 골절이 심하게 돼서 근데 약간 의사만으로는 이제 장애 판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당시 약수터 주변은 중장비가 투입된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약수터 가는 길에 돌을 쌓고 휴식시설도 만들기 위해 춘천시가 발주한 경관공사입니다. 다친 여성의 가족들은 공사를 하면 주변을 통제하는 게 상식인데 당시에는 이런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인지 찾아가 봤습니다. 사고가 났던 곳입니다. 추곡 약수 바로 앞에 있는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사람도 함께 추락했습니다. 약수터로 가는 길 입구에는 출입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 인력은 없습니다. 굴착기가 큰 바위를 고르는 현장을 지나 사고가 난 곳까지 아무런 제지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도 시민들은 토요일날 저희 갔을 때도 와서 물을 떠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공사 관계자는
공사 중에도 약수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 통제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공사를 하지 않은 일요일에는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합니다. 사고가 난 뒤에야 춘천시는 추곡약수터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는 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춘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휴일까지 전담 통제 인력을 배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안전 통제가 허술한 사이 위험한 공사장을 지나 약수터를 오가는 발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춘천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 지원 조례안이 오늘 시행됩니다. 이번 조례에는 바이오 산업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바이오 산업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춘천시는 조례 시행에 따라 기업 지원과 인력 양성 등 바이오 산업의 체계적인 기반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의회가 여야 갈등 속에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상임위원장 4석은 국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차지했는데요. 원주시 의회가 여소야대가 되면서 후반기 원주시정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신과 야매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원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국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로만 꾸려졌습니다. 의장 선출 과정에서 시작된 의회 내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후반기 원주시 의회는 일단 반쪽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의장 당선 후 국힘을 탈당한 신임 조용기 의장은 현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국힘 의원들과 함께 의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또 개개인의 또 한 분 한 분의 지역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나오리라고 믿고 있고요.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은 그대로지만 원주시의회 후반기는 3명의 의원 탈당으로 상황이 확 달라졌습니다. 전반기에는 국힘 13명, 민주당 11명으로 여당이 과반을 차지했지만 후반기에는 국힘 10명, 민주당 11명, 무소속 3명으로 원내 1당이 바뀌었습니다. 전반기 과반을 차지한 국힘 의원들이 찬반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있어서도 수적 우세를 앞세워 원주시의 정책 방향을 일방적으로 지지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상황을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후반기 원구성에서 배제된 국민의힘 의원들이겠지만 원주시 집행부 입장도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원주시 입장에서 중요한 정책 추진 과정에 의회의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통상의 업무에는 큰 차질이 없겠지만 매년 6, 7억 원을 지원하는 MMA 스포츠 페스티벌과 한지 테마파크 문화도시 운영주체 변경 등 전반기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사업의 경우 변화가 예상됩니다. 사업이 뭐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저희도 의회의 기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에서 또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도 뭐 우리 의원님들이 합리적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회 상황이 달라지면서 의회가 시민의 뜻을 대변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횡성군과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횡성읍 묵계리 미래모빌리티 특화단지에 480억 원을 투입해 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시험 인증하는 기업지원센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연면적 3,800제곱미터 규모로 주행 트랙이 7개, 성능 시험 장비 24대를 갖추고 내년 하반기 공사를 마친 뒤 문을 열 계획입니다. 횡성군은 모빌리티 특화단지 일대에 민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정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에도 참여해 내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속초시 의회 이명애 부의장이 지난해 코로나19 종료 시점에 수고한 공무원들의 회식비를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와 속초시 선관위가 속초시의회 이명애 부의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의장은 코로나19 종료 시점인 지난해 4월 말 다른 여야 의원 3명과 함께 보건소 일선 직원 20여 명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회식비 100만 원을 선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의장은 이달 초 후반기 부의장 당선 직후 이 일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조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직접 선관위에 출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샀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가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랬던 거 그분이 지금 9시 반인데 그럼 지금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 스케줄을 빼고 갔어요. 이 부의장은 비례대표, 초선 의원으로 당시 기부 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업무 추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의장이나 부의장과 달리 의원들의 여건이 되지 않아 부득이 사비로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번 격려 차원에서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의원들은 업무 추진비라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십시일반 이렇게 좀 걷어서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공무원들도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코로나19 현장 직원들을 격려한 회식은 처음이었고 공식 간담회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1년도 지난 지금에 와서야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했죠. 직원들한테 고생했다고 알아주시니까 그냥 그걸 끝이었었는데 갑자기. 선관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당사자와 참석 의원, 공무원 등을 일부 조사했고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린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전국 농어촌 군지역의 삶의 질 지수 평가에서 강원 4개 군이 상위 20%에 포함됐습니다. 대통령 소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처음 발표한 전국의 129개 농어촌 지자체의 삶의 질 지수에 따르면 79개 군지역 가운데 인제군이 4위, 양구군 5위, 화천군 6위, 고성군이 11위로 강원도에서는 4개 군지역이 상위 15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동원복합시 50곳 중에서는 춘천시가 지역 활력 영역에서 4위에 올랐습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강원지부가 처음으로 결성됐습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강원지부는 어제 키스트 강릉천연물연구소 연수원에서 창립총회와 워크숍을 열어 강원대학교 김현경 교수가 차세대 2차 전지 전극 소재 개발을 주제로 강연한 뒤 토론을 벌였습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1993년에 설립돼 전국의 여성과학자 2,150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강원지부는 5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강원도 의회 강정호 의원이 강원도의 소나무 재선충병이 해마다 확산되고 있다며 방제 예산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도의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2021년 6천 그루였던 감염목이 올해는 12,000그루로 2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개충이 월동하는 시기인 10월부터 고사목을 집중 제거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감염목의 30% 정도가 처리되지 못했다며 방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훈련을 할 수 있는 소방전술훈련관이 어제 준공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태백 강원소방학교 부지에 연면적 1,300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선 소방전술훈련관은 1층에 화재전술훈련장, 2층에 가상환경기반 재난훈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구조와 구급, 지휘 등 4계절 소방전술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과 협약을 맺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우유 배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와 어르신 100가구에 매주 2회에서 3회 우유를 배달하며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은 2003년 우유 안부 캠페인을 시작으로 어르신 4,500여 명에게 우유 후원과 안부 살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난으로 삼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가 중단돼 공매가 시작됐지만 이를 사겠다는 낙찰자는 없는 설정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삼척의 205세대 아파트 신축 사업장의 경우 분양 대금을 환급해주기 위해 해당 사업장을 공매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회차인 8회차 입찰까지 유찰을 거듭하면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고 현재 공매가는 최초 공매 당시보다 20%에서 30% 떨어진 상태입니다. 2024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어제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에어돔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12일까지는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겨루기와 품새 부문에서 경쟁하는 G2 대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폐막일인 일요일은 주니어와 아마추어 선수들이 모두 참여해 겨루기와 품새, 격파 부문에서 경쟁하는 오픈 대회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